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봐요. 해봅시다. 하다 보면 되겠지. 그래프는 또 금방 잘 그리지 않을까? 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원래 이제 뭐 기본적인 함수들 같은 것들은 뭐 이 그래프 그리기 할 때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개념할 때 또 했을 테니까 뭐 몇 가지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함수들은 다 미분이 미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fx랑 f'x랑 f2'x를 이제 구해서 이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수투의 진행이랑도 비슷하죠. 수투에서도 뭐 하고 나니 그 도함수 구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접선의 기울기 넘어가면서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부터 한번 가보자면, 시작은 당연히 뭐겠어요? 정의역 체크겠지. 정의역 체크겠죠? 어떤 거 위주로 체크를 하셔야 되나? 별 말이 없으면 뭐 다항함수 같은 게 나오시면 실수 전체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또 이제 이런 데서 등장하는 함수들은 중에 이제 정의역이 좀 제한되는 함수들이 분수함수, 아니면 저 모그함수, 아니면 저 하나 뭐였지? 뭐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수? 지수는 아니잖아. 네,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수함수는 당연히 이제 분모가 0되면 안 된다. 네, 로그 함수는 진수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하셔야겠죠. 정의역 체크를 처음 보는 함수가 딱 나왔을 때 정의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뭐 하겠어요? 대칭성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대칭성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우함수, 비함수 뭐 이거 체크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칭성 체크 해보고 싶으면 어떤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냐면, f에다가 이제 빼기 x 같은 거 집어넣어 보시면 이 녀석이 fx가 나오느냐 아니면 빼기 fx가 나오느냐 이런 거 보시면 움직인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우랑기의 곱이나 나누기나 합성이나 이렇게 하면 얘가 움직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성 확인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약간 이제 정의역을 했으니까 치역 같은 느낌인 건데, 그 y 범위를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제 x를 보내면서 이제 체크해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죠. 이런 것들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유리함수 같은 거 있을 때 하죠. 유리함수 같은 거 있을 때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이긴 하지만, 분모가 0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어디로 갈 건지 체크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빼기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체크해봐야 되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하고 빼기 무한대로 갈 때 체크해봐서 이게 뭐 그냥 무한대로 가는지 빼기 무한대로 가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리미트 x가 무한대 또는 빼기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값
A로 간다라고 하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는 빼고 간다라고 할 때 얘는 x는 A를 향해 간다라고 하면 뭐지? 정근선? x 정근선을 가진다. 정근선을 가진다죠. 그래서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점근선을 가지는 거니까 점근선 어디로 가는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냥 F에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을 보는 거야. 정역 체크하고 대칭상 한번 보시고 취업 한번 쓱 보시고 취업 한번 보시면서 뭐한데 빼기 뭐한데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런 거 이제 보셔야죠. 됐나? 이걸 하고 나면 뭐 해? 이걸 하고 나면 뭐 하죠? 미분할 거 아니야. 그치? 미분할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F'은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돼요? 부호를 위주로 보셔야 되고 F'이 0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거고요. 그죠? F'이 0보다 작다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치? 증가하고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X가 지금 0 될 때는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하죠? 얘가 이제 0 된다 하면 그 값을 가진다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0 될 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그 값을 가지지. 그래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게 이제 이게 부호를 바뀌고 안 바뀌고가 F의 식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F' 식에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얘를 곱함수 개념으로 와서 좀 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집어서도 이제 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극값이 아니면 F'X가 민영에다가 극값이 아니면 변곡점이지. 네? 다시 F'X 해가지고 능형이 돼. 그러면 얘는 대체로는 극값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대체로는 극값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만약에 얘가 극값을 안 가지면 F'은 뭐지? F'X가 능형되는 지점에서 변곡점을 가지잖아. 왜냐면 F'X가 단순 극값이라면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가지는 건데 얘가 늘 0은 되는데 부호가 안 바뀐다는 소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니까 플러스는 거니까 얘가 여기서 그러면 증가하다가 증가를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변곡점을 가진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F'X가 이제 능력을 했을 때 얘가 극값인지 변곡점인지를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림 보시고 얘가 능 0 되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질까 변곡점을 가질까를 잘 한번 보시고 그거 이제 따져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지. 됐나? 그리고 F'X가 만약에 이 그래프가 극값을 가지면 뭐인 게 확실하죠? F'X가 극값을 가지면 뭐인 게 확실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뭐인 게 확실해? 아니 뭐 이렇게 변곡점이잖아. 봐봐. F'X가 극값을 가진다는 소리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지. 이게 Y는 F'X 그래프야. 그치?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보시면 얘는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2'이 당연히 0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2'이 0 되는 건 이제 좌우로 달라지잖아. 부호가 좌우로 부호가 달라지잖아. 맞지? 그쵸? F'X의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잖아. 그쵸? 이 노란색은 F2'X잖아. 그치? 그래서 0 되는 거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제 달라지니까 이거 보시면 F'X가 극값을 가지네? 그러면 얘는 변곡점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여기 1, 2, 3번하고 F'X 정도까지 하면 사실 그래프의 모양 거의 다 나와야 하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변곡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거나 또는 여기까지만 그려가지고는 뭔가 그래프의 모양이
확실하게 안 된다 했을 때 2'을 하는 거지. 그렇죠? 2'를 x를 하겠죠. 그래서 해서 변곡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x까지는 갈 일이 사실 별로 많이는 없을 거야.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데 변곡점이 꼭 필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f'x의 이 뿔맛뿔맛 알아도 대충의 그래프가 변곡점이 어디쯤 있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f'x까지만 알고 있어도 변곡점까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뭐 2'까지 가야 할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뭐 2'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2'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fx의 정의역, 대칭성, 치역해서 요거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해가지고 요거 fx의 모양 유추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2'까지 가는 일은 뭐 별로 많이 없고 이거 가지고 뭐 푸는 문제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거 그럼 사실 거의 이걸로 푼다는 거는 수트 개념으로 많이 푼다는 소리지. 그렇죠? 수트 개념으로 슬렁슬렁 푸시면 됩니다. 뭐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뭐야? 그래프.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얘기 요거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 놔볼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났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체크할 때 원대로도 보내보고 영으로도 보내보고 뭐 이런 걸 하겠지. 분모가 0 되는 거 이제 확인해보고 원대로 보내보고 빼긴 무한대로 보내보고 이걸 할 텐데 이거 하실 때 좀 간단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파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곱함수로 해서 F랑 G가 만나거나 또는 나누기로 이런 식으로 만날 때 그럼 얘가 이제 지수나 다항이나 로그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섞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지수, 다항, 로그가 이제 섞여 있을 때 이 녀석들이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얘는 무한대로 가고 뭐 얘도 무한대로 가서 둘이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곱하기 해서 얘는 무한대로 갔는데 얘는 0으로 가서 부딪힌다거나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딪혔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갈지 빼기 무한대로 갈지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다 미분을 해가며 따지는 건 골치 아픈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지수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이 있고요. 로그가 있죠. 파워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워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지수함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 다음 y는 x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 다항함수는 가장 기본인 거 y는 x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그럼 보시면은 얘가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갈 건데 그 중에서 당연히 누가 제일 싸다고? 지수가 제일 싸다고. 그지? 그 다음 다항이고 그 다음 로그 순서예요. 만약에 fx분의 gx 같은 거에서 위에가 다항이고 밑에가 로그야. 근데 둘 다 보내보니까 무한대 꼴이야.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왜? 로그보다는 다항이 힘이 세니까요. 아시겠죠? 이 간격들이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간격이 벌어지잖아. 그치? 여기서 보시면 이 로그도 이 지수 다항이랑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얘가 간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왔을 때도 요거 이제 기억해 하셔가지고 힘 세기 관계를 기억하셔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보시면 여기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플러스로 가죠. 이거 다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잖아. 그치? 얘랑 얘가 그러면 0으로 이제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근데 리미트 x를 빼기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0으로 간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왜? 시소가 힘이 더 세니까. 달라붙는 힘이 더 세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이제 곱해지면 0으로 가는구나.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0으로 갈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0의 플러스로 가잖아. 다음은 얘는 그러면 빼기 무한대로 가죠. 그쵸? 그럼 얘네들이 곱함수면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부딪힐 거 아니야. 얘는 0을 향해서 가고 얘는 빼기 무한대로 가니까 둘이 그러면 부딪혔을 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여기다가 해볼까? 이런 거 해보시면 0으로 갑니다. 플러스라고 해야겠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뤄볼 많은 함수들은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의 곱 아니면 나누기 아니면 합성꼴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대체로 곱하기나 나누기꼴로 되어 있을 때 무한대로 갈 때, 빼기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런 거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체크하실 때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따지기가 좀 편하겠죠. 됐나? 자, 할 만한 내용은 다 한 거 같은데요. 뭐 같은데요. 이제 그냥 뒤에 거나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함수 그리는 거지 이제. 이쪽 단원 6단원이랑 7단원은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긴 한데 거기 이제 앞에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야. 수투 이 도함수에 활용할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수투 내용이랑 거의 겹치기 때문에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단어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됐다. 이제 그려보면 될 듯한데요. 점근선 얘기하고 저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갈까? 점근선 얘기하고 저거 얘기를 좀 더 하고 갈까? 아니, 그거는 나오면 해보도록 하자. 자, 문제나 풀어봅시다. 문제는 또 풀어놓고 한번 가보자.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이거 위에죠. 이거는 세액속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합시다. 이 정도는 바로 하죠. 바로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빼기를 집어넣으시면 2 빼기 4 빼기 2 기울기가 빼기 2네.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뒤로 갑시다. 745. 접선하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호로록 가보자. 위에 점 이거 를 지나고 이 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당연히 미분하셔야 되고 이번에 파이 대입하시면 0 나오겠네. 그래. 여기 2 나오겠네. 얘랑 수직이라는 말은 빼기 2분의 1이잖아. 알겠다. 짠, 10점. 뒤로 갈까요? 745. 자, 이거 접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수직인 쟤네 기울기가 빼기 2예요.
빼기 2랑 수직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2분의 1인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합시다. 미분하시면 이거 날아갈 거고, 결국 lnx 얘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라는 거지. 얘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라는 거고, x가 그러면 루트 2겠네요. 그죠? 2의 2분의 1이니까. 자, 있다. 이번 1대에 뭘 구하라? y절편. 자, 있다. 기울기 2분의 1, x가 루트 2 하고, 뒤에 y절편 여기 루트 2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루트 2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1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빼기 2분의 루트 2구나. 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뒤로 가봅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수투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잘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서 여기 그은 접선이 1,1을 지날 때 라고 했어요. 볼까요? 원점에서 그었다. 외부의 한 점에서 그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는 1,FT로 잡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겠지. 그래서 미분해. 그러면 이거겠죠? t 집어넣으면 기울기겠죠. 그리고 얘를 지나지. 됐나? 원점에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0,0을 지날 거니까 대입을 하시면 되니까 t가 그러면 100일이겠죠. 됐다. 100을 집어넣으시면 요점의 좌표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100일 집어넣으시면 100일이겠네. 여기가 다 나왔다. 됐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후루루루 하실 수 있죠. 결국 얘들은 미분할 수 있니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미분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니까 미분하시면 되지. 그래서 미분 잘 하셔가지고 뭐 저 f 프라임 값을 알고 있으면 지나는 점도 알고 f 프라임 알면 직선 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잖아, 그지? 책은 61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일 때 보통은 이제 우리 접선 개수 문제를 많이 물어보죠.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할 때 몇 개 그을 수 있니?를 많이 물어보니까 보통 접선 개수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 2차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2차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2차식으로 가나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보자. A, 양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 자, 보자. 미분 한번 해볼게요. 됐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위의 점을 이게 이제 외부의 한 점이잖아.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그러니까 t, ft로 일단 두시고. 로 두시고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기울기겠죠. 그러면 y는 얘를 기울기로 가지고 얘를 지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가 뭘 지나야 돼? A, 0을 지나야 돼. 외부의 한 점을 지나야 돼. 따라오시죠.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자, A, 0에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얘로 아니다. 2의 t 빼기 1은 0 될 수 없죠. 어차피 나이 없고 상관없죠. 그렇죠?
근거할 때 얘는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날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t, 여기는 요렇게 된 2차식. 이 2차식을 풀면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b다. 됐다. 그럼 얘가 at구나. 이렇게 되겠지. 됐다. 혹시 모를 정의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정의역에 대해서 어떤 말은 딱히 없으니까. 그럼 그냥 얘가 근 두 개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두 개다. 그래야 접선이 두 개다. 그죠? t 값이 두 개라는 말은 접점이 두 개라는 소리니까. 접점이 두 개라는 소리는 접선이 두 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D 쓰면 마무리되는 이제 2차 나와가지고 이제 D 쓰래. 이렇게 하겠지. 됐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겠습니다. 얘도 이제 정석적으로 풀었죠? 대체로는 뭐 저렇게 정석적으로 풀 테니까. 수투에서 많이 접해본 문제죠? 네. 갑시다. 704. 만약 LNX와 그 다음에 얘 그러니까 x는 이 3승이라는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 예. 공통접선 문제 한번 볼까요? 공통접선일 때 우리 뭐 하죠? 공통접선은 두 가지가 있잖아. 여기다가 얘기해볼까? 이렇게 생긴 거 보죠? 얘가 F고 얘가 G. 이렇게 생기면 뭐 쓰는 거지? 일단 한 점에서 만나고 공통접선이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규율이가 같다. 왜? 같은 직선이니까.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접점이 다른 케이스도 있죠. 접점이 다른 케이스도 있죠. 얘는 그러면 뭘 쓰겠어요? 얘가 G라고 하면 이걸 쓰겠지. F' A랑 G' B가 같다를 사용해서 풀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 건데 얘는 거기 x는 2, 3승이 점에서라고 한 걸로 봐. 얘겠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두 가지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미분해가지고 그냥 A 집어넣었을 때 같다. 미분해서 A 집어넣어서 같다. 그럼 그냥 여기다가 2, 3승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는 3, 여기는 이거 할 거고 여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으로 미분해서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2, 3승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네. 네, 양변에 2, 3승을 곱하시면 되겠다. 양변에 2, 3승을 곱하시면 짠, 얘하고 얘는 연립하면 AB가 나오겠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4니까 2A, 2, 3승이 4니까 A가 2, 3승 그냥 4여서 2, 3승분의 2가 나올 거고요. 그죠? 두 개를 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시면 그냥 2, 3승이죠. 4 구했다. A 구했고요. B 구했습니다. 그래서 AB의 값은 여기서 곱하시면 되겠다. 됐나?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함수들의 접선 구하는 것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소개해놨으니까 하나씩 그냥 훌렁훌렁 한번 풀어봅시다. 막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틀린 거 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맞아야지 하는 것도 막 틀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긴 해요. 이 정도는 하겠지 하고 이제 막 제가 지나간 것들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혹시 근데 요번 시험에서 실수한 거 딱히 없이 실수로 틀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는 못 풀어서 틀렸지 실수로 틀린 건 없다 뭐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요번 수학에서? 뭐 다 실수인 것 같은 느낌? 뭔가 다 마지막으로 다 실수 느낌이에요? 네. 아니 딱 이렇게 바꾸고 있던 와중에 네.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막 고치고 있었는데 막 종쳐가지고 결국엔 단답형 4번 원래 답을 적어서 그냥 냈는데 어차피 근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계산이 많았던 거여서 다시 아닌 거 알고 다 이렇게 다시 풀고 있었는데 안돼 망했어 이러고 풀고 있었는데 딱 중쳐가지고 딱 한 줄만 더 적으면 되는데 딱 중쳐가지고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거의 이제 끝나갔는데 오류를 발견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죠. 뭐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한 5분이라도 남으면 뭐 그게 되겠지만 요번에 근데 세연이 좀 특이하게 나왔더라. 그치? 원래 그렇게 단답형 선수랑 딱딱 나눠서 안 내는데 야구에서 그냥 하나로 그냥 통으로 내는데 요번에 좀 특이하게 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지 받으면 이렇게 꼼꼼하게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초반에 그거 훑어보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초반에 그거 훑어보는 거 한 2, 3분이면 봐. 그치?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대충 문제 보면서 요번에 서술형이 대충 좀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왔네 아니면 뭐 단답형이 어떻게 나왔네 그리고 배점 보니까 뭐 서술형이 난이도가 배점이 되게 높네 뭐 단답형은 뭐 보니까 뭐 앞에 객관식이랑 점수가 별로 차이가 없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확인하셔야 그 시험을 풀 때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가끔씩 이제 역배점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쉬운 거를 어렵게 높은 점수를 주고 어려운 거를 낮은 점수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는 뭐 어려운 걸 높게 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설계를 하셔야지. 대충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지.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야겠다. 를 이제 생각을 해놓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제가 요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간 모자랄 텐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조건은 보통 그래요. 계산이 많아서. 계산 많았죠 요번에? 아닌가? 무조건은 보통 보면 이제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이 보통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잘 푸셔야지. 그러고 보니까 또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휴일 때 좀 쉬었어요? 어때요? 안 쉬었어요? 엄청 열심히 쉬었는데 충전했죠? 이게 고3이라도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1년 내내 팽팽하게 쪼여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역량을 최대한 막 끌어올려야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약간 릴렉스하는 기간도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여기서 충전을 하고 다시 끌어올릴 때 끌어올릴 수 있거든. 근데 릴렉스를 안 하고 계속 달리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관리잖아. 자기 스스로를 좀 관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했을 때 이제 좀 요번 휴일에 좀 쉬고
충전 좀 해가지고 이제 다시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또 슬렁슬렁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제 이번 두 번째 큰 이벤트가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6월 남았잖아요, 여러분. 6월 치잖아요. 5월이잖아. 너희 기말 치기 전에 6월을 친다. 알고 계시죠? 6월 있으니까 그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6월은 6월 초에 보통 치니까. 6월 네? 초에 6월 초에 친다고? 초에 보잖아. 6월은 보통 다 6월 초에 쳐. 6월 5일에 친다고? 거의 첫째 주에 거의 다 쳐요. 알겠던 것 같아. 6월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7일 이내로 거의 칠 겁니다. 그래서 6월은 거의 한 자리 수에서 칠 거니까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한 달쯤 남았는데 뭐 슬렁슬렁 여러분 그 고3이니까 슬렁슬렁 모의고사도 좀 슬렁슬렁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슬렁슬렁 좀 풀면서 약간 이제 워밍업을 해두는 거지. 그래서 6월에 이제 좀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번 6월은 꽤나 중요해요. 왜냐면 그전 대통령이 킬러를 없애라라고 해서 지난번에 킬러가 없어지면서 지난이랑 지지난이 약간 난이도가 지지난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됐지만 지난은 진짜 킬러가 없어졌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가셨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경향으로 나올지가 예상이 아직 잘 안 돼, 그지? 예상이 잘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6월이에요. 6월에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거 이제 좀 잘 분석해서 요번에는 그러면 다시 킬러가 등장을 할지 아니면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지 뭐 이렇게 파악하셔야지. 우리 6월 한번 또 잘 준비해 봅시다. 한 달 남았죠? 그래서 뭐 짬짬이 그 모의고사는 쳐보자. 내일 우리 모습 보는 너희 내일 봐요? 네. 5월 모임. 다 같이 봐. 그쵸. 그렇군. 학교마다 다른 경우도 있거든. 와. 고3인데요. 근데 이상하다. 잘 그냥 학교마다 볼- 달라는데. 네? 잘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내일 모의고사를 본다. 잘볼것 같아. 재밌겠다. 마음 편히 보. 그쵸? 그냥 마음 편히 보세요. 내일은. 그냥 그냥 평소 실력대로 뭐 봐야겠다 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뭐 준비할 시간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배운 거 그냥 뭐 대로 봐야겠다 하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 모의고사도 좀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죠? 그 보니까 2028년대니까 또 그게 확 달라지더라고. 수시가 좀 더 중요해지는 정책으로 바뀌더라. 약간 정책이라기보다는 서울대에서 그 입시 저거를 발표를 했는데 2028년 입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좀 바뀌던데? 약간 내신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던데? 그걸 근데 서울대만 할지 아니면 딴 데도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대는 그렇더라고. 28년이잖아요. 삼수. 얘들아, 우리가 몇 년이냐? 24년. 네? 25년. 과거를 살아요. 25년 된 지가 지금 5개월이 지났다. 아니 저 동아리에도 2026년이라 들었어요. 시간에서 지금 봐봐. 시간 여행자. 지금 2025년이라는 말은 너희가 치는 저 시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그러면 서울대는 2028년도 걸 발표했으니까 니네가 삼수를 하면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삼수 못할걸요? 근데 삼수가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뭐 무조건 재수로 끝내야 돼. 무조건. 요번 이제 1학년들이 뭐 바뀌는 거 있는데 행렬 추가되는 너희 뭐 수학으로 보자면 행렬 추가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약간 과목 이름이 좀 달라졌죠. 뭐 대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뭐야 미적도 안 배우고 너무 바로 꼰대고 팍통 렛츠. 꼰대가 돼. 미적 배워요.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좀 이제 약간 단원이 좀 개편이 좀 됐고
행렬 추가된 거 정도만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되는데 어차피 미적분에 뭐 새로운 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행렬 추가된 건 사실 별게 아니야. 요번에 행렬이 막 어려운 거 다 빠지고 이 알맹이는 다 빠지고 그 껍데기만 추가돼가지고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루 정도만 보면 금방 하지 않을까 정도. 그래서 여러분 뭐 삼수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의 긴 인생에서 그 또 뭐랄까 그 2년 정도의 시간 투자는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7번을 하기 전에 뭐 지금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까요? 그 08 애들은 별로 없겠네. 경쟁자가 생각보다. 너희 근데 몇 명 그 뭐야 며칠 남았냐? 190 190 며칠이에요? 아닌가? 그 울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좀 울산이 멀어진 건가? 그럴 수 있지. 몰라. 너무 찍었는데? 자 여러분 이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하고요. gx의 x좌표가 1인점에서 옆선에 x 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역함수 gx가 x는 1인점에서의 라는 말은 우리는 g1이 궁금한 건데 얘는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g'의 1까지도 구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f에다가 k 집어넣으면 1을 거고 탄젠트 k에서 1 나오니까 k는 그러면 4분의 파이겠죠?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얘가 그러면 4분의 파이. 그러면 G'1이라는 건 F' 4분의 파이. 그것도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겠지? F'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미분하시면 시컨트 4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2인가요? 좋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네? 다 있다. 기울기 2분의 1, 1,4분의 파이. 짠. 뒤로 갑시다. 요 정도는 금방금방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내신 준비하느라 역함수 미분법 이런 것도 연습을 다 해놨을 테니까 요 정도는 다 되시죠? 뒤로 가보자. 770. 매개변수. 또 이번 시험에도 매개변수 나왔더라. 그래요? 네? 그래요? 뭐가요? 기억이 안 나. 뭐 T로 뭐 해놨던데? 모르겠네. 2분의 3파이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라고 했습니다. 2분의 3파이 넣어봐야죠. 넣어보시면 x는 몇이나 2분의 3파이 집어넣으시면 0, 1. 그 다음에 y에다가 2분의 3파이 집어넣어 보시면 빼기 사인 2분의 3파이는 빼기 1이죠. 짠, 됐다. 그럼 1, 2분의 3파이 플러스 1이고요.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미분합시다. 일 거고 당연히 우리는 dy dx를 구해야 되니까 y를 x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되니까 자 2분의 3파이 대입해 보시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니까 1 이렇게 돼서 y이네. 이쁘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 플러스 1. 식 나왔죠? 짠. 다음 가볼까? 뭐 y절편 이런 것들은 한번 구해보시고 다음 9번 775번. 자 이거 위에 딱 봐도 음함수 위에 2,4에서의 접선이 합시다. 미분 짜봅시다. 그쵸?
그리고 이제 2,4 대입합시다. x자리에 2, y자리에 4 나오면 되죠? 2 집어넣으면 12, 4 집어넣으면 4, 18, 36, 2 집어넣으면 18. 다 했다. 빼기 24 넘어가면 30분의 24 6으로 나누면 5분의 4죠. 짠, 다 했다. 마이너스 하고 2,4였나요? 난 이러면 접선 완성 되겠죠? 좋아요. 뭐 음함수 미분도 별로 어렵지 않죠? 0,1이랑 뭐 B,5 빼기 5분의 8은 대입해보세요. 여기다가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위의 점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 아니까 접선을 구할 수 있다. 네? 뭐 다 수투 개념이랑 뭐 크게 다를 바 없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가 증가하네. x값의 범위는 입니다. 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긴 있겠지만 뭐 증가하는 범위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아까 하듯이 정역, 치역 따지고 대칭성 따지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미분합시다. 하시면 될 거고요. 목세 미분이죠. 여기 될 거니까 빼기 2x 제곱이니까 하고 다 있다. 그쵸? 그러면 이거 빼기로 묶으면은 5하고 마이너스 1이겠다. 그지? 얘는 어차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녀석일 건데 이 녀석은 이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어? 짠. 그러니까 증가하는 범위는 당연히 빼기 1에서 5까지겠지. 다음 갑시다. 784. 자, 이거가 구간 빼긴 뭐한데에서 뭐한데까지 감소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는 입니다. 감소하도록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F'이 0보다 작도록, 작거나 같도록. 자, 미분합시다. 맞자. 자, 이거지. 묶으시면 이거다. 자, 얘가 감소하도록 이라는 말은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얘가 항상 마이너스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될 테고 위로 볼록한 2차니까 당연히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D 쓰면 이제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짠. 되겠어요? 뭐 이거 풀 수 있겠죠? 풀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풀이는 할 수 있겠죠? 다음 가보자. 787 fx가 구간 2, 3에서 증가하도록입니다. 구간 2, 3에서 그럼 플러스여야 되네. 미분합시다. a 빼기 x분의 1. a 빼기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니? 약간 우리 빼기 x분의 1 생각하고 요거를 위로 a만큼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면 되지. 빼기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냐면 2, 4, 4분면에 그리는 건데 a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a가 여기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아하, 근데 a가 양수라고 상관없나? 네, 상관없겠다. a가 음수일 수는 없지 어차피. a가 음수면
이쪽 이렇게 생겼으니까 2하고 3 넣으면 무조건 음수 나오잖아. 그치? 뭐라 그랬냐면 2, 3에서 증가도록이야. 2, 3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지.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2 집어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3 집어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둘 다 할 필요 없죠. 2만 넣어봐도 되겠지. 2 집어넣어보시면 되겠어요? 굿. 요번에 근데 수특에서 좀 나왔나?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특에서 똑같은 문제를 본 적이 없어. 익숙한 문제가 안 보이던데? 하나도 안 돼. 마크는 아, 수특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 서술형만 조금. 그래요? 너희는 수특에서 안 나왔다고 하고. 원래 그렇죠? 저거 해보자. 790번. x는 알파에서 극대이고 x는 베타에서 극소일 때라고 했습니다. 얘는 좀 미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근데 대충의 그래프 모양도 우리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사실 비함수겠다 정도 하고 0,0 정도는 지나겠네 정도는 그쵸? 얘들아 위에 거가 D잖아 밑에 거가 O잖아 기나누기 우하면 뭐니? D잖아요 그쵸? 0,0 지나는 원점 대칭 모양의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에 거 밑에 거의 부호는 항상 양수니까 그죠? 밑에 거의 부호는 항상 양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대충 0,0을 지나면서 얘는 양수인데 x가 양수면 전체도 양수일 거고 x가 음수면 전체도 음수일 거니까 대충 1, 3, 4면에 그려지는 어떤 원점 대칭 모양의 그래프겠구나 정도는 딱 보면 이제 파악을 하셔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고 대칭 따가고 그쵸? 그리고 무한대랑 빼기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붙을 것 같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그지? 아하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어? 뭐 이렇게 붙으면 이제 이거의 극대랑 극수 이거 구하라는 소리지 그쵸? 극대이고 극소일 때 뭐 그거니까 한번 보자. 뭐 어차피 이거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미분하시면 이렇게 자 8x제곱 빼기 4x제곱이니까 하고 20 그러면 빼기 4로 묶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얼마 루트 5올 거니까 그림이 좀 거의 완성됐다 증가했다가 아마 이렇게 가고 감소했다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이거겠지 그지? 하겠다 루트 5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빼기 루트 5 집어넣으시면 뭐 저건데 둘 다 넣을 필요는 없죠 원점 대칭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저거의 극대의 부호랑 반대겠지 뒤로 가보자 이 정도는 딱 보고 풀로 하시고요 7부터 한번 봅시다 x가 극대값은입니다 이거 그래프 대충 그려지냐 얘들아? 아니요. y는 x 루트 1 빼기 x제곱은 어떻게 생긴 놈이야? 원이잖아 반원이잖아 맞지? 얘들아 아니 이걸 왜 묻는 거야 양변 제곱할 이거 여기서 이거 하나 찾아놓고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양수 쪽 반원이잖아. 맞지? 어허. 그리고 얘가 어차피 0보다 아까 그 적으려다 까먹은 게 이거구나. 루트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그 정의역 할 때 하나 까먹었다 했잖아. 루트 무리수 안에 들어가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체크하셔야죠. 이거 체크하시면 이제 x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 뺑이에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림 대충 생긴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려있냐. 생긴 건 얼추 나왔어요. 얘가 빼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냥 생긴 게 얼추 나왔어요? 네, 뭐라고요? 그냥 생긴 게 얼추 나왔어요? 나오잖아. 둘의 합이잖아. 근데 네. 둘의 합이잖아요. 0이랑 빼기 1 더하면 빼기 1이겠지. 0이랑 1 더하면 1이겠죠. 그 다음에 0이랑 1이니까 6이겠지. 아니다. 저기네 저기. 여기겠죠. 그지?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다가 우리는 뭘 더할 거야? 이렇게 생긴 원을 더할 거야. 맞지? 원을 더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 얘가 더해지니까 이거보다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느낌인 거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뭔지 알겠지? 얘들아. 아니. 얘들아.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이다. 그림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리니? 얘들아. y는 x 이렇게 그리지. x분의 1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둘의 합이잖아. 그지? 그래프는 생각보다 직관적이야. 직관적으로 이제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요거가 같은 값이니까 2배일 거 아니야. 2배를 더할 거니까 아마 요점 지날 거고, 그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얘는 계속 증가하지만 무한대로 가지만 얘는 0의 플러스로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뒤로 갈수록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이 유리함수는 미미할 거야. 그지? 미미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뒤로 갈수록 얘를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y는 x를 점근선으로 가지게. 이렇게. 되겠어요? 기함수 비함수니까 당연히 반대편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되겠어요? sin x랑 우리 x 플러스 sin x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래? y는 x 이렇게 생겼지. sin x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어떻게 그릴래? 해서 사인이 0 되는 지점은 여기에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요점 지나겠죠? 둘을 더하는 것도 0일 때 0이고요. 요때 요거고 이거에다가 요게 더해지는 거잖아. 플러스잖아 얘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더하기 함수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하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냥 봐라. 뭘 그렇게 복잡한 걸 썼냐. 그냥 직관적으로 했지. 그쵸? 더하기 함수 그림 그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원에다가 이거 직선 더하는 건 별로 안 어렵잖아. 이거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직선보다는 올라가겠네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 0 되는 지점, 여기 0 되는 지점 두 가지 체크하셔가지고 요점 체크하시고 0,0일 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시면 얘가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둘이가 부딪히겠죠. 보시면 초반에 떨어지는 게 이제 1일 때가 초반에 좀 그 천천히 떨어지고 뒤로 갈수록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값을 구하라는 당연히 미분을 해야 되겠지만 모양을 딱 보시면 식의 모양을 보시면 대충 어떻게 생겼구나에 대한 감은 있으셔야지. 그지? 그리고 이런 것도 이거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원방이다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저건 익숙하잖아.
익숙한 애들이니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원방 모양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거에서 y눈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얘가 플러스면 뭐야? y가 플러스인 거니까 윗반원인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뭐야? y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아랫반원인 거야. 오케이? 플러스면 윗반원이고 마이너스면 아랫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저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대충의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면 보통 이제 이쪽 파트에서 묻는 문제들은 대체로는 다 뭐냐면 그래프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이 고민을 계속 해야지. 어떻게 생겼을까? 좌표평면이 어떻게 생겼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제가 그 접선의 방정식 할 때 후루룩 지나왔던 거는 그거는 대수적으로도 그냥 이제 수투 개념만 사용해도 대수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지나온 거고 슬금슬금 이제 그래프 모양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판단하셔야지. 어떻게 그려야지 이거 판단하면서 이제 나가셔야죠. 됐나요? 그래서 뭐지 그래요? 극대값 더 미분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할게. 이거지? 할 것이고 그럼 이거잖아. 통분하기. 그죠? 그럼 얘만 풀면 되죠? 넘겨서 제곱하면 제곱일 거니까 2x제곱이 1일 거니까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극대의 모양이 보시면은 2분의 1일 거니까 루트 2분의 1일 거니까 루트 2분의 1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이게 있었네. 0보다 크다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양수 쪽에만 보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 대입하시면 더블이겠지. 되죠? 뒤로 갑시다. 자. 797. 자, 이거의 극대랑 극소값의 구분입니다. 후루룩 해볼까요? 당연히 미분. 당연히 미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빼기 x로 보시면 빼기 2x니까 날라가고 몇 0되는가 찾아보면 당연 얘가 0되는가 생긴 모양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지. 뭐 계산은 해보시고 뒤로 한번 가볼까? 간단한 계산 정도야. 여러분 잘 하실 테니까 까봅시다. 800이 자, 이거의 극소값은 이에요. 당연 별말 안 해도 진수 조건 미분하겠죠? 자, 능력 따지겠지? 얘 뭐야? 0보다 크니까 4 플러스. 그러면 얘만 따지면 되고
2x제곱 빼기 1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당연히 뿔만 뿌릴 거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극소는 당연히 루트 2분의 1 넣은 거겠다. 루트 2분의 1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아하, 물론 이제 얘는 0으로 끓는다. 그죠? 0보다 크다니까. 뒤로 또 가보자. 805. 여기서 파이. 이때 fx가 이거. 자, 이거는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입니다. 해볼게요. 당연히 미분 능력 sin x로 묶으시면 2 sin x로 묶자. 하면은 2 코사인 x 빼기 1이네 되겠죠. 자, 0에서 파이까지잖아. 사인은 어때? 0보다 크죠? 0에서 파이는 위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는 플러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2 코사인 x 빼기 1만 보시면 되는데 코사인 x, 2 코사인 x 빼기 1이란 말은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값 기준.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는데 2분의 1이 어디냐? 여기 있지. 여기 뭐야? 3분의 파이지. 그래요?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더 클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일 건데 이것만 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겠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죠. 아하. 그럼 감소하고 증가할 거니까 3분의 파이에서 극소값을 가지겠네요. 극소값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a는 3분의 파이고요. 극소값 b는 여기 3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되겠지. 따라오시죠. 부호 따질만 하지? 따질만 하죠? 그치? 우와, 이거? 오. 슬금 이제 모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 기후가 이상해서. 그런가? 지구멸 뭐 우리나라는 멸망해도 늦게나 멸망할 거니까 여러분은 꾸준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가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멸망하면 아쉽지 않겠어요? 그치? 태연이가 상관없대요. 와, 드디어 고3을 벗어났다 하는데 지금과 멸망하면 아쉽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 얘기 해주지 않았나? 인생이 이렇게 있잖아. 인생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아기 때가 있고 초등학교 때가 있고 중학교 때가 있잖아. 고등학교 때가 있고 대학교 때가 있고 끝나고 나면 이제 취직하면 이제 직장인 쪽으로 가겠죠. 뭐 은퇴도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있을 텐데 인생의 난이도가 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슬금슬금 올라갈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까지.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대학교 때가 되면 난이도랄 게 없어져요. 이렇게 난이도랄 게 없어지다가 한 1, 2, 3학년 정도까지 아니다. 한 그래도 2학년 정도까지는 별 걱정 없이 놀아도 돼요.
3, 4학년 때 메꾸면 되지 뭐. 그래서 이때 열심히 놀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좀 그래도 어떤 그 보상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놀다가 이때 또 메꾸면 돼요. 메꾸면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취직해야 될 거 아니야. 취직하려면 이제 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꿀 기간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꿀이야 꿀. 이때는 이 여러분의 어떤 전성기 뭐 이제 가장 즐거울 때 인생에서 제일 즐거울 때 이때입니다. 왜냐? 일단 성인이 됐잖아. 근데 뭐 성인이 된다고 뭐 여러분이 책임을 지겠어요? 인생은 뭐 대학교 1학년이 돼서 누구랑 치고받고 싸워서 누구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하면 니네가 물어줄 거야? 안 물어줄걸? 너야 부모님이 물어주겠지? 그러니까 책임은 없어. 이때는 책임이 없고요. 대신 이제 권리는 생길 때지. 성인으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너희 이제 미성년자여서 제한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런 것들이 다 풀린다고. 그리고 공부에서도 벗어나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은 잘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뭐 그 일단 과가 확정이 되고 나면 한동안은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물론 뭐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때 좀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하죠. 이때 너무 열심히 놀면 나중에 채워야 됩니다. 뭐 그거 생각하시면서 노시고. 아무튼 간에 이때가 제일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 몇 년 이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일에 묶이잖아. 그치? 일에 묶이면 이런 기간이 없어요. 일에 묶이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책임도 같이 따라와요. 너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 근데 뭐 누구를 이제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면 너희가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야.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른 취급이란 말이지. 대학생 때까지는 어른 취급이 좀 애매하죠. 아직까지 부모 품을 다 못 벗어난 시기잖아. 그래서 요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열심히 인생의 낭만을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그래. 이건 겪어보고 세상이 멸망을 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깝지 않겠어요? 자, 해보자. 자, 얘가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갖도록 하는 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수조건 체크해 주시고 미분하겠죠? 되겠지? 하면 x제곱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했다. 얘가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도록은 능령에서 근이 2개. 얘는 위에 것만 따지면 되고요. 다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0보다 큰 범위에서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거야? 근의 분리죠?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에서 근 2개 가지죠. 근데 근의 분리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 있죠. 우리 옛날에 했던 2차에서 양근 2개 가질 때 음근 2개 가질 때 서로 두 다른 근 가질 때 이거 하잖아. 기억나세요 여러분? 수 상대 했던 거? 아이 참. 양근 2개 가지잖아. 그치? 양근 2개. 양근 2개 가지려면 뭐야? 근과 개수.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D가 0보다 크다. 그치. 저게 근의 분리 아니에요?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 중에서도 0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녀석은 이걸로 그냥 딱 처리하면 돼. 근의 분리는 D하고 축이랑 경계값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근의 분리 따지는 것보다 부호로 그냥 딱 나눠졌을 때는 두 근의 합, 곱, 그리고 D까지만 딱 따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해보시면은 3이네. 아 얘는 0보다 큰 게 당연하네. 두 번째 두 근의 곱 해보시면 A인데 아 얘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지만 D 써보시면은 9 마이너스 4A가 0보다 커야 돼. A는 그러면 4분의 9보다 작아. 아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1하고 2 해가지고 두 개 나오면 3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모르지? 이거 왜 모르지? 알 텐데? 열심히 안 했으니까요. 하하. 여기 다 적어줄까요? 아니요, 굳이 안 적어주셔도 그래 적을 거예요. 맞을 것 같은데. 적어하겠습니다. 양근 두 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음근 두 개다. 분하고 0보다 작다 이게 달라지겠지? 대신 곱은 동일할 거고 D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가 서로 다른 부호는 곱만 체크하면 돼. D를 체크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면 D는 무조건 0보다 크다가 확정이기 때문에 D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얘가 만족하면 D가 0보다 크다는 확정이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서 다른 게 뭐니 얘들아? 여기는 등호가 붙어있고 여기는 등호가 안 붙어있지. 이유가 뭐죠? 여기 왜 등호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 0이 안 되니까. 이것도 되는 거거든. 중근도 양근 두 개로 봅니다. 극대값 극소값이. 그치?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서로 다른 이야. 서로 다른 양근 두 개인 거야.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 해서 등호가 빠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양근 두 개다, 양수근 두 개다 하면 등호 붙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4분의 9 같은 걸 줘가지고 정수 등호 따지는 건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얘가 그냥 정수로 뭐 2 같은 거였다 이러면은 값이 달라지겠죠?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생각을 봐둡시다. 이거는 그래서 수 상대 했던 거. 그래서 얘는 근의 부호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근의 분리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다. 뭐 이 얘기했어요. 14번. 자 이거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냅니다. 이번에 볼까?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걸 찾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x는 범위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군. 자, 이거의 반복일 건데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빼기 2분의 k는 분명히 음수일 거야, 그렇지? 음수를 잡을 건데 빼기 2분의 k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뿔맛뿔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 빼기 2분의 k가 여기 있어야지. 이 밑에 쓰셔야죠. 접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그, 접해도 극값은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빼기 2분의 k는 확장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하십니까? 아니요. 할만하시죠? 아니요. 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면 될 듯 하고요. 여기까지 슬렁슬렁 잘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또 그 저거 봐서 여러분도 6월 모의고사 치니까 뭐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한번 좀 쳐볼까? 100분짜리는 힘들 거 아니야. 그죠? 네. 100분짜리는 힘드니까 한 50분짜리로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를 3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쳐보자. 괜찮죠? 어차피 뭐 진도는 뭐 한 번에 하나씩 나가면 한 2주에서 3주 사이면 끝날 거고 그 뒤에 물론 뭐 따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6월 준비하는 느낌으로 한번 또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프 정도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번 주는 클리닉이 없어요. 다음 주부터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은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어요. 왜냐면 시험을 그렇게 늦게 치는 학교가 있는데 마침 다음 주 화요일이 덕원. 맞아요. 그 덕원 직보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클리닉이 없고 목금만 있어요. 일을 본대요. 5월 10일. 걔네들 왜 그렇게 된 줄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무슨 학교에서 비행기 예약을